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최근 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명절 앞두고 나서 수급이 좋아질 만한 이유는 없을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는 구간 당연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는 게 맞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명절 후에는 트레이딩 부분이 상당히 강할 것이고요. 또 명절 전에 우리가 매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확실하게 내가 주가가 오를 만한 종목들을 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임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뭐 종목 리포트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종목 스터디를 더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종목 스터디 위주로 다 포커스를 좀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리포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수익이 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건 2차전지 관련돼서 특히 양극재 업체들 어떻게 현황들 좀 이해해보고 공부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것임에 틀림이 없죠.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에코프로비에 셀 해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제목 자체가 셀이에요. 자, 전 세계 공급에도 남는 수준의 생산량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실제로는 맞죠. 이유 중엔 단기적으로 어떤 겁니까? 전기차 판매량도 별로 높지 않고요. 특히 이제 소형 전동 공구 시장도 거의 풀로 찼습니다. 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국이 경기가 안 좋다는 이유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중에 중국에 있는 많은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가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모습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탄산 리튬 가격 하락하고요. 수산 리튬 가격도 크게 하락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이 뭐 결국 매출 빠지고요. 영업이 빠지게 되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의 기자들은 좀 그런 거래요. 그 잘 나가던 양극재 가격 왜 이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왜 이렇게 왜 이래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매출 빠지고 영업이익 빠지는 거죠. 평가 연동제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하락할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시겠죠. 근데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근데 이게 보니까요, 회사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LNF도 다르고 에코프로비엔 상황 다르고 포스코 퓨처엠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으로 좀 스터디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중에 양극재 업체들 중에서요, 수익이 난 회사가 있어요. 다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올 것 같은데, 포스코 퓨처엠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 가이드가 내놓은 예상치가 맞다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리포트가 아마 하반 경직을 크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는 과정까지 좀 기다려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22.5% 마이너스 할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LNF는 마이너스 52.1% 정도 하락할 거다고 예상치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포스코 퓨처엠은 동기간 대비 플러스 4.51% 플러스 나타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양극재를 갖다가 우리 수출하고 판매하는 회사가 양극재 가격이 있잖아. 50달러 수준에서 42달러 정도로 다 내려왔습니다. 킬로그램당. 그러면 약 퍼센트로 하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니에요? 거의 20% 정도 가격이 하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영업이익을 나타냈다. 포스코 뷰챔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코 시리즈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포스코 쪽, 포코 쪽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게 보시면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올 때 포스코 퓨처엠은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도 우선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또 반면에 보면 LNF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균 주가를 계산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 마이너스 52%니까 저 부분도 잘 계산해 봐야 되고요. 다음 장에서 어쨌든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극재업체 관련된 3분기 원인 안 좋은 건 다 알겠죠. 예상치보단 상당히 크게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당연히 뭐 하향 리포트를 많이 내놓겠죠. 일단 유지투자증권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영업이익의 거프로 BM이 41%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그 매출을 한 20% 감소하는데 영업이익이 더 크게 감소한다는 것들이죠. 그건 재고자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 좀 고려해서 주가의 평균 수준을 계산하고 거기에 고점 대비해서 41% 정도는 충분히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리튬 가격 하락하고 니켈 가격이 하락하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히 존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전동 공구 수요도 하락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전기차량 관련된 양극재 물량도 같이 물량은 사실 증가를 했는데요. 판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들어선 전기차 판매량 하반기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재고 차량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고요. 또 중국에서 또 양극재 업체들도 사실은 뭐 LFP이긴 하지만 거기서 조정을 하면서 탄산 리튬 가격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수산화 리튬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게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생산량이 워낙 많아서 현재 수요보다는 공급량이 훨씬 더 많다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저가 좀 차량이라든지 보급형 차량 이쪽 관련돼서는 LFP 배터리를 또 사용하려고 하는 이슈도 같이 존재하다 보니까 이유를 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 다 달다 보면 한도 끝도 없죠. 항상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붙여야 되는데요. 저는 맨 앞단에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반대로 보게 되면 한편 또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배터리 업체도 한 200개 업체가 구조조정 받고 있습니다. 한 80개 정도로. 그리고 나면 다음부터는 가격이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럼 수산화 리튬 가격도 판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지만 한 분기 정도는 분명히 재고 때문에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것들은 매출량이 늘어났다는 부분들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어요. 매출량까지 같이 빠졌다고 하면 영업이익도 향후의 전망치가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은 평균 가격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살때는 이 차트를 갖다 어떻게 보냐면 약간 수평으로 눕혀놓고 보시면 지금 60이 이동 평균에서 이 자리가 평균치 가격을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플러스가 나타났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충분히 좀 보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패턴 한번 그려놓고 추정해서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고점 대비해서 우리가 40% 정도 영업이익 훼손이 발생이 됐으니까 고점 쪽은 아니겠죠. 평균치보다 낮은 쪽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좀 가격이 안 좋으니까 정상적인 패턴이 우상향 패턴인데 좀 더 눌리고 들어오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구간이 어디겠냐는 매물이 가장 많은 구간, 보유량 많은 구간 20만원 초반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은 뭐 목표가가 지금 뭐 단기적으로 20만 원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리포트를 내놓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뭐 저 앞단에 20만 원 초반대 정도부터는 충분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주식을 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매수 타임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4분기 말 이 정도 돼서야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생각이고요. 가장 큰 포인트는 항상 수산화 리튬 가격의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은 올해 말부터 해서 지금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 대부분 조정이 끝나갈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대신증권에서는 LNF에 관련된 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의 영업이익을 나타낼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형 매출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테슬라형 매출이 나오는 때까지는 그냥 LNF 같은 경우는 매수 잡아나가면 안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가면 본격적으로 생산 및 매출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뭐 4분기부터 테슬라형 매출이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반등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 포인트는 제가 최근에 많이 리포트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LNF의 주봉이 양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한번 또 체크해 보면 말입니다. 양전환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그렇게 보고 여기도 양전환 구간, 여기 양전환, 여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셔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단기적으로 이만큼씩은 상승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 정도 움직이는 폭도 작은 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도 양전환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이 높이가 이 정도 수준까지 들어오는 것들이 양전환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50%입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이 구간이 평균치 가격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기 더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부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4분기 매출 나오는 거 인식까지는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1분기 돼서야 확인돼야 되는 내용들을 지금부터 선반영해야 되는 이유는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뭐 탄산리튬이나 수산화리튬 가격이 변동된다면 모를까 그 부분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좀 더 하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어쨌든 참조만 하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포스코 퓨처앤과 포스코 홀딩스는 연동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뭐 업종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수급 형태는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철강이 일단 주력이지 않습니까? 리튬의 생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선반영돼서 전 충분히 가치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로서는 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뭐 2030년까지 추가적으로 2배 정도 더 늘어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고려 시간이 지나고 와서 우리가 반영해도 늦지 않겠죠. 적어도 뭐 그건 2026년, 2027년 그쯤에서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최근에 더 이상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를 움직이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철강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철강 판가가 지금 상당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상승했다 조금 하락으로 기울고 있죠. 이걸 또 반대로 올려주려고 그러면 중국 경기가 상당히 좋아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기미가 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여기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정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좀 어느 정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올해는 뭐 분명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올해는 좀 넘겨보고 가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지만 다만 그래도 뭐 포스코 퓨처엠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플러스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니까 하방 경직을 보여줄 가능성은 상당히 더 높고요. 저스코 홀딩스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뭐 충분히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구간에서 제가 볼 땐 조금 더 눌림이 발생되는 구간이 존재하면 여기 이 구간일 겁니다. 저 구간이 바로 점프업 하던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이격이 크게 발생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부분 지금 60일 이평 있는 자리까지 오긴 했으나 조금 더 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0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철강 가격이 지금 최근에 슬금슬금 좀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왔을 때는 좀 더 확 눌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여기서 주가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만약에 윗단으로다가 뭐 한 5% 이상 상승하면 절대 추격, 매수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게 가장 큰 오류입니다. 그때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매물이 툭 치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쇼커버링 비슷한 효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어떻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조금 장난질을 좀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매크로 환경과 철강 가격도 안 좋고 이런 과정에 저기 주가가 예상 밖으로 상승을 한다는 건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건 좀 작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거기서 또 추격 매수해 버리는 순간 바로 또 물려버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4분기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가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거고요. 우리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조금 더 전 뭐 아주 포스코 퓨처엠이 주가 차트의 모습은 아주 이격도 높지 않고 아주 양호하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는 이 구간까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120일 이동평을 조금 하단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쫄지 마시고 이 구간에서 매수 잡아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뭐 내려갈 만한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3월달 정도의 주가의 수준폭까지 오는 것이 35만 원 정도니까요. 지금 뭐 고점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 상당히 힘드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만 원 이 정도 수준까지 오는 구간까지 좀 매수해 주는 건 상당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갑자기 쭉 치고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것만 추격 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뷰챔 가방 경직 다른 회사들보다 상당히 좋다. 그래서 폭포 쪽을 더 많이 보셔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적이 좋아야 결과적으로 더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도 더 적을 테니까 말입니다. 최근에 또 LFP 관련된 내용도 마무리하고 한번 이리 정리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저가형, 보급형 이쪽 관련돼서는 LFP 배터리가 상당히 필요한 거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LG화학이나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 LNF 모두 양극재 개발에 참여 중인데요. 어쨌든 2025년 올해 말부터 시제품 만들어 놓아서 내년부터는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포스코퓨처엠하고 LNF 같은 경우는 LF MP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망간을 좀 더 집어넣으면 제품의 용량하고 출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 부분까지 좀 믹싱을 해서 만들면 그러니까 LFMP, 리튬, 철, 망간, 인산 이렇게 집어넣어서 비율을 조정하는 그런 배터리를 개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뭐 중요하겠죠.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또 이렇게 돼서 보급형 차량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나면 뭐 LFP 쪽도 우리가 커버링하고 3원계도 커버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익성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더더욱이나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오늘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많이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